자, 축하합니다. 네, 안창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을 네. 위해서 에콰도르의 과야사미미술관에서 정말 멋있게 전시를 하고 오셨는데 기욱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죠. 네, 그럴까요? 사실 이번 이 전시가 전시 타이틀이 한국 에콰도르 60주년 수교 기념 전시 기국 보고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했던 전시를 국가 예산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기서 이제 일부 작품을 더 포함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니까 에콰도르에서 했던 전시의 중요한 대부분을 다시 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반응이 어땠었나요? 굉장했죠. 거의 국빈 대접 정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제 그림을 환대해주고 또 좋은 작가일 때 그쪽에서 하는 대접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작품을 평가하고 이렇게 관람하는 시선 자체가 그 인문학적인 문화의 수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놀라울 만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과야사미미술관이 프란시스코 고야 이후에 해외 작가로서는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이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미 한국에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제작을 해서 평가를 받았고 다시 네. 또 외국에서 그런 것을 대우를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기분 좋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힘들게 예술가로서 살았던 것들이 예. 많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은 그 과야사미 미술관 자체가 오스왈도 과야사미인이 에콰도르의 국민 작가예요. 자금량도 엄청나고 평생을 소수민족과 불우한 하층 계급의 입장에 서서 투쟁하다가 죽은 작가인데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에콰도르가 사실 남미로 진출하기 위한 각축장인 모양이 아시아 쪽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술관의 전시를 그 문화 교류를 틀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또 사실 프란시스코 고야 같으면 굉장히 그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을 던져준 그런 아주 대선배화잖아요. 그분이 전시하고 해외 작가를 단 한 분도 해외 작가에게 개방한 적이 없는 30년 동안 거기에 전시를 했다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죠. 그렇죠. 한국 작가로서도 영광이고 그렇죠. 안창호 선생님으로서 예. 또 해외 미술계에서 한국 작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것도 훨씬 더 달라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프닝 파티 때 각국 대사들이 다 오고 장관분들도 오고 했는데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품들도 사실은 유령 패션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서 했었는데 그 작품들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 예. 원래 안창호 작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었고 오랫동안 또 그 세계를 추구해 왔었고 근데 최근에는 유령 패션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게 탐구를 해왔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유령 패션에 주목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가 인간은 아주 처음 작업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구를 망치고 지구를 사건화시키는 게 전부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의 욕망,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쾌락을 추구해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또 쾌락의 정점이 패션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히 나눠진 계급도 패션으로서 계급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사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허구와 욕망이 그 패션에 녹아 있거든. 그렇죠. 욕망의 극치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디자이너블해요.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쾌락과 희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패션이라는 것이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좀 더 직업에 따라서 엄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를 은폐시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인간의 그 목적을, 인간이 바라는 목적을 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나는 이제 극점의 정점에 있는 사치와 욕망이 버무려져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부 다 인체 모습을 다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패션으로 보고 그 계급적인 것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인물들을 갖다가 삭제, 커팅해냄으로써 어떤 그 인간의 욕망에 대한 또 부조리, 부재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너무 극점으로 달려다 보니까 인간의 자아나 존재자체는 상실도 사라지고 없고 물질만 남아 있는 거죠. 인간이 원하던 그 탐욕의 욕망의 물질만 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이 옷 속에 보면 인체는 있는데 저는 그걸 흙으로 보고 빼버리고 그 입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은 아닌데 인체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정신성, 자본과 탐욕에 의해서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없는, 인체는 없는, 옷만 남아 있는 유령적인 정말 패션만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문명의 극치를 달리는 화려한 도시에 패션 1번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 옷만 다니는 거죠. 옷만. 그러니까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정신성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물질만 남아있는 거리, 문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령 패션 외에도 이번 전시회는 FRP로 만든 입체적인 작품들을 특별히 한 3점을 제작을 했다는데, 예, 그게 작품 한번 좀 보시죠. 네, 그렇죠. 이번 작품 중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은 마스크 작품 23점과 그다음에 이 FRP로 제작한 특별히 만든 3점의 입체 작품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나요? 네, 처음에 이게 사실 유령 패션이 시작된 게 팬데믹 이후에 외출이 금지되고 실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령 패션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 그 실체가 없는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려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게 평면으로 캔버스로 그려진 거죠. 캔버스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성이 안 차서 다시 공간으로 끄집어낸 그 처음 시도해보는 조각의 형태인데 상당히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이제 일단은 사실 평면의 사진을 보고 앞쪽만 한쪽만 있는 사진을 보고 흙을 비춰서 만들어요. 흙으로 비춰서 만들고 털을 뜨고 거기다가 다시 털 속에 FRP라 해가지고 조각 그런 거로 만들어내서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페인팅을 제가 이제 화가니까 색채에 대한 장점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체 위에 그 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재능으로 색깔을 입혀서 그 평면 속에서만 바라보던 유령 패션이 입체로 만들어진 건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평면과 입체를 같이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에디션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에디션이 안 되고 있는데 올리완 한 작품인데 경우에 따라서 군중이 필요할 때 또 비슷비슷한 형태의 군중이 필요할 때는 에디션을 내서 같이 전시하는 집단을 이야기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중에서 또 특별한 작품이
팬데믹 현상을 정말 리얼하게 반영하는 그 마스크 연작인데 예. 그 작품도 한번 좀 예, 보시죠. 그렇죠. 예. 이 마스크 연작은 사실 그 이전에 경남도립미술관에서 할 때 그 인체의 형상, 특히 두상을 크로즈업해서 제작을 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그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에 접어들면서 정말 입에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마스크를 비유 혹은 풍자 혹은 응용한 이런 작품도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사실 제목은 큰 타이틀 눈먼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인간 연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본과 권력은 항상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집단적으로 사람을 우민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눈을 떠서 볼 수 없고 눈이 가린 것처럼 이마에 뚫린 게 열쇠 구멍이거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권력과 자본의 목적에 의해서 사람 뇌를 작동시키고 로봇화시키고 마비시키고 우면화시켜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자본의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그렇지 우면화되고 체면 걸리고 해서 집단화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안창호 작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 그다음에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집요하고 정말 날카롭게 접근을 해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작품들에 대한 경향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네, 제가 사실 인간을 주제로 하지만 여러 가지 연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인간 이후로부터 일테면 아리랑 연작, 또 뭐 이것도 이제 연작 속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유령 패션, 눈먼 자들,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시작한 그 연작 중에 하나고 이 유령 패션이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켜서 좀 더 많은 양을 입체와 평면을 아우르게 같이 많은 양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당분간은.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시작한 디지털 펜화 그것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입체로. 아이패드에다가. 예, 그렇죠. 그걸 이를테면은 지금 일본 실험하고 있어요. 그 거리를 그냥 옷들만 배회하는 거예요. 그 실험하고 있고 영상으로도 간혹 뜨는 게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예. 안창호 작가는 정말 평면과 입체 그리고 디지털 페인팅 그리고 아이패드 작업까지 이렇게 넘나들면서 많은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술가란 혹은 작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신성이 자본에 휘둘리고 매몰돼간 지 오래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예술도 옛날에는 어떤 정신성을 추구하던 것들이 거의 생존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예술로 성격이 바뀐 것도 많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형태와 성격의 작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예술가는 시대의 진동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먼 훗날 그 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올바른 작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보라고 피카소 게르니카라는 그 위대한 작품이 없었다면 그 지구상의 그 폭격에 의해서 사라져버린 마을이 지도에 없어져 버린데 영원히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통해서 그 폭격 당시의 아비규환의 메아리들을 지금도 느끼고 그 전쟁의 잔혹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진통을 위대한 예술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최소한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안창홍 작가님을 뭐 거의 알고 지낸 지가 40여 년 정도 됐는데 오래됐죠. 내가 알고 있는 화가들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뭐 학력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정말 명민한 사고방식과 어떤 표현 역량과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놀래요. 그거는 사실은 제도권 교육을 제가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뭐 학교라는 건 지식을 가르치는 데잖아요. 세상에는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바다잖아. 삶을 통해서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끄집어 올리는 경험들, 사랑을 가지고 통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안창호 선생님 작업실에 가서 한두 시간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면서 저는 참 이게 작가를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정말 있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에서 되게 기뻤었어요. 기분 좋네. 예를 들면은 컬렉터들이 내 그림을 사야 되는 이유, 내가 그런 그 컬렉터들의 눈이나 이런 것에 맞추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 그림을 사야 되는 필요성과 이유, 정당성, 그런 그 예술가의 정말 당당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었고 또 현대미술을 바라보고 예술가가 해야 될 이 시대 역할이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존재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날카롭게 파헤쳐지고 또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다 끝없이 창작해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를 뭐 에콰도르에서도 하고 다시 이렇게 큰 2, 3, 4층을 다 한다는 건 정말 작가의 어떤 부지런함 이런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하여튼 또 그런 걸 수용하고 이렇게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전시를 해준 사비나 미술관도 대단한 미술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작가들이 자본에 매몰되면 안 돼요.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 약간 고달프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잘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시대를 통찰하는 눈을 가지고 그 삶의 그 환경의 고통을 진통을 같이 느껴야 돼요. 정말. 어쨌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